부장관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께서 오랫동안 기재부 활동을 통해서 KDA 피맥의 문제점, 이 피맥의 불합리성 등을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피맥의 여러 가지 기준을 보니까요,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성, 이런 가치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던데, 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사람이 몰리고 돈이 있는 지역만 더욱더 피맥에서 말하는 민자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가치가 비시가 더 높게 나오지, 상대적으로 강남과 강북에 비교해 봤을 때 강북이 비시가 더 높게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본 의원이 그러면 피맥이 잘하냐, 이걸 간접 자료를 봐보니까 말이죠, 교통 통계를 보니까 이 모형치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서울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실제 관측을 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맥이란 데는 보니까 우리 장관님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실 텐데, GTX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미래의 안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계로 오지 사람이 왜 합니까? 이게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본 의원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SOC 사업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신뢰도가 높은 기토 자료가 확보하다는 점과, 또 이 서울시 실태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좀 도출하고, 또 그전까지 적절하게 이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인 행동을 좀 펴나가길 바란다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좀 있어요. 그전에는 이해가 좀 다 안 갔어도 이번에는 갈 줄 알았는데, 우리 장관님이 계셔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는 속도 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뿐이고, 교통 빅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보완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장관, 이 답변이 좀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교통부는 말이죠, 이 국토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국토와 교통을 총괄하는 수립하고 관장하는 그런 저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일을 해야지 주어진 프레임과 틀에 짜여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저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국토교통부 데이터베이스 SOC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반영되는 기초 자료를 제가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좀 성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보니까 국토부가 무관하다, 오불관한식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을 관장하는 국토부가 답변할 저는 그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통계 단계부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설득을 하고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간선도로가 지난 15년 8월 달에 민간 제안으로 검토해서 작년 12월 23일 날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피맥의 적격성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어요. 제가 또 다시 들여다보니까 피맥이 16년에 발간된 15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BC가 1이 안 된다, 0.8, 0.9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제가 다른 이 계산된 이 모형치와 또 서울시에서는 실제 관측을 통해서 면밀히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서울시에서는
동부간선도로의 그 일일 총 평균량과 또 시내버스, 택시 위치 정보 등을 관찰해서 해보니까 1.3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어떠한 관점에서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함께 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예. 동부가선도로 2017년까지 지하화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다시 국토부에서 다시 허가를 좀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2011년까지 이게 지금 사용 기간이 끝나는 모양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셔가지고 이 SOC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그 필요성과 여러 가지 그 적극성을 좀 다시 한번 국토부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규 차관님, 경강선 KTX 출발점이 어디로 지금 잡혀 있죠? 요새 지금 한 이슈로 현안으로 나오던데. 지금 지난 27일자 국토부 해명 자료를 보니까 아직 좀 확정은 안 돼 있지만은 서울역을 출발점으로 둔다 이런 그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올 1월에 국토부 2차관이 당시에 그 상봉역에서 출발한다는 이런 기사를 한번 해명자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 해명자료는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청량리 출발점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올림픽 기간 이외의 기간에 KTX 열차 운행 계획을요. 예.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선로 용량,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차관님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면은 기존에 있던 영동, 중앙, 태백, 또 ITX 천춘, ITX 새마을, 무궁화, 경의중앙선, 경춘선 전수 열차를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또 지역에서 또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로 용량하고 지역의 민원 그리고 이용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을 방점을 두면은 피맥 같이 되는 겁니다.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하고 감사원에서도 경강선 예. 네, 안기배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우영 간사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갑 이 의원입니다. 우리 도로공사 우리 신재상 부사장님도 좀 발언대로 나와 같이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서울 세종고속도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사업 확정이 다 끝나서 발표까지 하고 설계까지 지금 다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예산 좀 기재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9월 27일부터 국토부와 이렇게 협의한 거, 도로공사와 협의한 거 장관님 알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의원한테 어제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알려주는 거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용인 시민은 말이에요.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 다 확정 났고 IC까지 다 확정을 다 해서 정말 온 그동안에 도로 문제 때문에 또 수도권 규제 때문에 또 팔당 상수원 규제 때문에 온통 군사보호 규제 때문에 규제만 받다가 세종고속도로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큰 기대와 심리를 가지고 다 발표까지 했는데 나라가 정부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기재부와 KDI가 지금 뭐 재검토를 지금 한다? 이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C 2개하고 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9년 타당성 조사 때는 없었는데 16년 설계 과정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결과적으로 특별히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걸 제가 크게 저기를 안 했는데 여기가 구리시입니다. 여기 예, 광주시예요. 네. 용인시가 26km를 지나갑니다. 예. 용인시가 서울 면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알고 그 중에 있습니다. 80%가 지금 제 지역구인데 예. 이 지역구에 IC가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25만인데 지금 내년까지 입주하면 30만이 넘고 지금 용인시가 155만을 위한 도시계획을 지금 국토부에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55만이 커지는 이런 도시에 IC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좀 도로를 만들면서 IC도 없이 만드는 그런 게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두 개 도로에 두 개 IC에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2009년에 타당성 조사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16년 설계하면서 이제 반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로서는 처음에 없었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IC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재검토할 때 이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토위의 간사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구한테 우리 도로공사 부사장님 예. 그런 걸 인제해서 어제 보고 얘기해 주는 거 됩니까? KDR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KDR이 언제 보냈어요? 이게 보니까 한 10월 10며칠 날 보냈는데 10월 11일 날 기재부가 KDI를 보냈는데 그런 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한마디 상의 없고 이거 야당 탄압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제가 장관님 예. LH가 우리 용인시 처인구 쪽에 남부 지역에 4군데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신도시를. 그래서 앞으로 커지는 지역에 IC가 하나도 없는 이런 26km 지나가는 거 우리 용인 시민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이거? 공사가 되겠어요? 만약 이거 지금 만약 설계를 무슨 다른 쪽으로 하고 이걸 안 한다면 나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내 목숨 하나 있는 거 용인 시민을 위해서 바칠 거예요. 어디 이런 경우가 어디 간사님, 있어요?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기재부에 총사업비 그 조정 요청을 한 게 9월 5일이고요. 기재부에서 KDI로 보내면서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게 10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일 정도 좀 늦어지긴 했는데 의원님을 저희가 몰래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충분히 설명하면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설명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었던 IC가 시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니 공사가 1년 6개월 좀 늦더라도 제대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수도권 남부에 지금 온통 규제받던 지역에 유일하게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IC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도로 만들지 말아야지. 이걸 뭐하러 만들어요? 그럼 용인을 지나서 딴 데로 지나가서 만들었어요. 예? 또 그 결정 난 거를 갖다가 지금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 절차에 저희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서 검토 기간이 6개월인데요. 한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구는 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서 이런 것이 다 결정 난 걸 갖다가 정부가 이걸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다고 이걸 바꾸는 거는 이거는 용인 시민을 무시하고 이거는 지금 수도권 남부에 있는 많은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고속도로입니까? 그게 주차장이지. 의원님,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만들려고 내가 속기록을 보니까 장관님
네. 세종고속도로 속기록을 보니까 24번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예. 초선의원 때. 예. 그래서 이렇게 다 결정 난 걸 갖다가 지금 하는 거는 예. 옳지 않다. 근데 이 우리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이 전 정부부터 있었던 거지 저희가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네. 국토부도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우리 부사장님도 도로공사에서 KDI와 협의할 때 지금 LH 또 용인시가 도시계획 지금 수립한 거 산업단지 300만 평 지금 계획한 거 이런 거 다 해서 미래에 많이 가봐야 5년이면 다 개발이 되는 걸 가지고 그 안에 IC를 그 못 만든다는 게 그게 고속도로 그런 고속도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디로 지금 잡혀 있지요? 요새 지금 한 이슈로 현안으로 나오던데 지금 지난 27일자 국토부 해명 자료를 보니까 아직 좀 확정은 안 돼 있지만은 서울역을 출발점으로 둔다 이런 그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올 1월에 국토부 2차관이 당시에 그 상봉역에서 출발한다는 이런 기사를 한번 해명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 해명 자료는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청량리 출발점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올림픽 기간 이외의 기간에 KTX 열차 운행 계획을요. 예.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선로 용량,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차관님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면은 기존에 있던 영동, 중앙, 태백, 또 ITX 천춘, ITX 새마을, 무궁화, 경의중앙선, 경춘선 전수 열차를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또 지역에서 또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BC가 일이 안 된다. 뭐 0.8, 0.9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제가 다른 이 계산된 이 모형치와 또 서울시에서는 실제 관측을 통해서 면밀히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서울시에서는 동부간선도로의 그 일일 총 평균량과 또 시내버스, 택시 위치 정보 등을 관찰해서 해보니까 1.3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어떠한 관점에서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함께 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예. 동부가선도로 2017년까지 지하화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다시 국토부에서 다시 허가를 좀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2011년까지 이게 지금 사용 기간이 끝나는 모양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국토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셔가지고 이 SOC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그 필요성과 여러 가지 그 적극성을 좀 다시 한번 국토부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맹성규 차관님, 경강선 KTX 출발점이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국토와 교통을 총괄하는 수립하고 관장하는 그런 저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일을 해야지 주어진 프레임과 틀에 짜여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저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국토교통부 데이터베이스 SOC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반영되는 기초 자료를 제가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좀 성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보니까 국토부가 무관하다. 뭐 오불관한식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을 관장하는 국토부가 답변할 저는 그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통계 단계부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설득을 하고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간선도로가 지난 15년 8월 달에 민간 제안으로 검토해서 작년 12월 23일 날 민간 투자법에 따라서 피맥의 적격성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어요. 제가 또 다시 들여다보니까 피맥이 16년에 발간된 15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안기백입니다. 장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께서 그 오랫동안 기재부 활동을 통해서 KDI 피맥의 그 문제점, 이 피맥의 불합리성 등을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피맥의 그 여러 가지 기준을 보니까요, 뭐 경제성, 뭐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성, 뭐 이런 그 가치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던데 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사람이 몰리고 돈이 있는 지역만 더욱더 피맥에서 말하는 민자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가치가 비시가 더 높게 나오지 상대적으로 강남과 강북에 비교해 봤을 때 강북이 비시가 더 높게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그러면 이 피맥이 잘하냐 이걸 간접 자료를 봐보니까 말이죠. 교통 통계를 보니까 이 모형치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서울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실제 관측을 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그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맥이란 데는 보니까 우리 장관님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실 텐데 뭐 그 GTX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미래의 안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계를 오지 사람이 왜 합니까? 이게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본 의원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SOC 사업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신뢰도가 높은 기토 자료가 확보하다는 점과 또 이 서울시 실태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도출하는 데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좀 도출하고 또 그전까지 적절하게 이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인 행동을 좀 펴나가기를 바란다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좀 있어요. 그전에는 이해가 좀 더 안 갔어도 이번에는 갈 줄 알았는데 우리 장관님이 계셔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는 속도 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뿐이고 교통 빅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보완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장관 이 답변이 좀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교통부는 말이죠. 이 국토부는